네, 현재 시간 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2% 중후반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상황실 긴급진단 랩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주안점들을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첫 번째 상황실부터 만나보시죠. 증시의 겨울 올까요?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다. 그런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왜 이렇게 급진적이야? 왜 이렇게 매파적이야? 하면서 시장이 앞으로 겨울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예정된 거고 새로운 사항은 아니야. 일단 이 충격을 벗어나면 다시 지수는 안정을 찾을 거야. 어느 쪽에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모든 게 다 물가죠. 네, 물가가 어느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연준이 행동을 할 거고 그 부분이 거기가 판단의 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의 징후를 보이고 얼만큼 또 빠르게 안정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10분 안에 저희 코너보다 더 작습니다. 네, 이쪽에서 나왔던 거 가지고 시총을 몇천 조를 날려버릴 수 있는 이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별히 저희가 모르는 내용들은 아니죠. 연준은 당연히 그렇게 갈 것이다. 하지만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라고 한 거의 경종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또 너무 빠지는 거를 원하는 것도 아닌다라는 쪽도 같이 볼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완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버려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은 그런 거죠. 네. 그냥 바닥 확인하고 상승 각도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내년에 우리가 금리 인하까지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각도로 올라왔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견제하겠다는 입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반응을 했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도 증시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것도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뉘앙스나 변화가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속도 조절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들과 또 여름 사이에 빠르게 올라왔던 약간 서머랠리가 네. 일단은 종료가 된다는 관점으로 보시되 또다시 전저점을 이탈하는 분위기까지 나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더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속도 조절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속도 조절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지수가 물론 지금은 그래도 코스피가 2%까지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여전히 큰 충격 속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다시 5만 전자대로 내려왔는데 야심작이라고 했던 Z4 출격에도 불구하고 관련 호평이라던가 좀 특별하게 봐야 될 뉴스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시장도 불안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겨울 온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은 아직까지 향방이 뚜렷하게 보이기보다는 불투명한 상황인가요? 네, 일단 갤럭시 G4 이쪽 보니까 지금 예약 판매량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네. 바꾸시나요? 저 안 바꾸요. 네, 왜 안 바꾸? 아직 바꿀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약정 그대로.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이 바꿀 정도면 바꾸실 정도라고 봤을 때는 그만큼의 또 인기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나오는 동향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인기는 높다라는 쪽이지만 아직 더 추가적인 동향, 특히 글로벌 판매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추가 잠식이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는 물론 지금 IM 관련된 사업부도 있겠지만 반도체가 대부분이겠죠. 네, 그런 쪽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금 자신감을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들이 주가에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P와 Q 모두 다 부정적인 모습들 쪽에서 하반기 얼만큼 잘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다 보니까 아직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는 게 좀 서서히 변화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 그러면 언제 또 DDR5 돼라고 했었을 때
지금 뭐 AMD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지만은 AMD보다 좀 강력한 쪽은 인텔이겠죠. 그래서 인텔의 새로운 CPU가 언제 또 출시가 되느냐. 지금 벌써 한 4번째 연기가 됐는데 그래도 연말에는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 AMD 쪽이 먼저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뺏기게 되겠죠. 네. 그럼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올해 안에 나온다라고 보게 되면 올해 안에 나오게 되면 또 DDR5로 또 전환이 내년엔 가속화되겠죠.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뭐 또 5번째 연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일단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기대한다거나 이 시기가 딱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럼 이 반등 도중에 지금 무너져 있던 시총 상위주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 오늘 대다수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한 2%, 3%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버텨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반기도 불투명한데 최대한 현금 확보하는 게 좋은 걸까? 삼성전자랑 시총 상위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같이 여쭤볼게요. 네, 오늘 시총 상위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가장 빨리 올라오는 데가 어딜까요? 지금 보면 LG에너지솔루션, LG와 배터리 쪽이요? 네, 이쪽이죠. 네, 이쪽이 가장 빠르게 낙폭 축소하고 올라오고 있고 나머지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와 또 오늘 보면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이 짱짱하고요. 네. 그럼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어디 있다는 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지금 보면은 중기 저항권에서 한번 좀 힘을 내나 싶었지만 계속 부딪히다가 빠지고 다시 시도했다가 빠지고 하는 몇 차례의 과정들.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주도가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만 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반도체는 지금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필요한 섹터겠죠. 그렇게 되면 이번 업황과 함께 좀 어려운 국면들이 지나간 다음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를 보시되 만약에 삼성전자가 비중이 거의 다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줄이셨다가 다른 쪽에서 주도 섹터에서 조금 더 누리시고 오히려 한 번 더 싸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금은 당장 삼성전자만 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쪽에서 지금 기준은 딱 한 6만 5천 원대 부근이 저항일 것 같고요. 네. 한 5만 5천 원대 부근이 지지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사이에서 움직임들을 보시되 또 밑에 지난 저점대 부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또 길게 보고 사야 되겠죠. 네, 길게 보고 이상입니다. 네, 아니 앞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서 오늘 낙폭이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종목군들이 배터리 2차 전지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오늘 죄송해요.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저도 오늘 시장 쭉 볼 때 특히나 코스닥에서 이제 LNF, 에코프로비엠 이러한 2차 전지주들이 쭉 내려서 관련 뉴스를 찾아봤더니 또 중국이 거론되더라고요.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나 심화된 상황에서 리튬가 오르고 있고 뭐가 공급난이고 막 최고 폭등한다라는 뉴스를 보고 추세가 여기서 좀 오랫동안 꺾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제 생각과 다르게 빠르게 지금 양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오늘 같은 날 이런 2차 전지주들은 좀 매수 타이밍을 노려본다던가 혹은 비중을 늘린다던가 혹은 버티는 게 답인 건가요? 비중을 늘릴 자리는 조금 늦은 것 같고요. 네, 그냥 오전이 제일 낫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번 만약에 시장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쪽에서 또 뭐 여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마다 흔들렸을 때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또 지금 산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타이밍은 계속 노려보자. 하지만 이쪽이 주된 섹터인 걸 알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과 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언제 올라오나라고만 보는 한정적으로 보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시총 상위 이야기 같이 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이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지금 주식시장의 희망은 에너지입니다. 영국 에너지 요금이 2년 만에 6배로 뛴다고요. 뭐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하고 러시아와 에너지 전쟁 중에 EU 긴급대책회의도 소집이 된 상황. 지금 전 세계 에너지 대란의 현 주소는 어떤지 또 올 여름에 워낙 덥고 뭐 홍수도 많고 피해가 많았기에 겨울은 엄청 춥고 또 이번에도 기후변화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에너지 그 전력 사용량이 평소보다 더 늘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영국에서 네. 이번에 4인 기준으로 난방과 함께 그냥 그래도
풍족하게 쓸만한 전기요금을 얼마 책정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구겠죠? 가구당? 예. 630만 원 듭니다. 전기요금이요. 전기요금이요? 네. 진짜로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근데 원래도 좀 비싼 편인가 봐요. 우리나라보다. 원래도 비싼 편이죠. 제가 작년 비슷한 기간 대비해서 10배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었고 영국에 가게 되면 되게 특이한 게 콘센트 옆에 달려 있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돈을 넣어야 콘센트가 열리는 이런 기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통 카페에 가서 전력 충전하는 거 맘대로 하죠. 맞아요. 영국 가면 난리 납니다. 그럴 분위기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가맹점, 편의점 이런 데, 그 커피숍 와가지고 배터리 충전한 거 보면 놀래겠어요. 아마 놀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또 이런 분위기면 영국의 또 하나 요즘의 분위기가 그냥 해외로 가자. 여기서 겨울 날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있어야 갈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쪽으로 지금 유럽 상황에서 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물가도 급등하다 보니까 특히 에너지 가격이 촉발한 전기요금들이 경기 침체를 유발시키는 이런 현상들.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유럽 경제가 그렇게 좀 강한 편이 아닌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 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금리 또 올려야 됩니다. 9월 8일 날 또 ECB의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한 50bp 또 올릴 걸로 보이죠. 이럴 때 과연 취약 국가들 쪽이나 아니면 요즘엔 또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독일, 프랑스 같은 제조업 기반의 국가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흐름들 쪽에서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든 간에 지금 일단은 확보하고 보자라는 의도가 상당히 큰 거죠.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체 전력원에서 태양광이 3%, 풍력이 한 6% 정도 차지합니다. 이거를 2050년까지 25% 끌어올리겠다라는 쪽이죠. 그럼 앞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8배, 그리고 또 풍력 같은 경우는 4배 이상 끌어올릴 텐데 지금 당장 그래도 단기간에 그러니까 설치가 쉽고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태양광이겠죠. 오히려 태양광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CS 윈드입니다. 네. 그 태양광 고를 걸 그랬네요. 그 CS 윈드를 고른 이유 중에 하나가 증권가에서 뭐 최근에 이제 워낙 에너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인플레 감축법이라던가 뭐 에너지 대란의 최대 수혜주 찾는 그런 리포트들이 쏟아지는데 유독 CS 윈드를 최대 수혜주로 뽑는 그런 리포트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왜 CS 윈드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이번에 IRA 쪽의 법안 수혜죠. 왜냐면은 작년 6월 달이었습니다. 미국 내 풍력 타워 공장을 보유했던 베스타스 쪽 이쪽을 지분을 100% 인수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 이거 왜 인수해 그러면서 약간 주가는 부정적이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신의 한 수였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생산 세액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의 풍력 발전 시장이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함께 세액 공제가 한 2050년까지 간다. 그러면은 와, 이 정도까지 정부 보조가 들어오는데 투자 더 해야지. 그렇게 되면서 미국 풍력 발전량이 한 24%는 늘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를 또 충분히 받고 있는 게 지금 CS 윈드다 보니까 또 잘 되는 집에는 뭐 좋은 얘기만 나오네요. 네, 이상입니다. CS 윈드를 지금 봤을 때 차트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역대 최고가로 비교해 본다면은 여전히 손실권에 있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 또 워낙 에너지 하는데 이제 와서 에너지주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너무 뒤쫓아가는 거 아닐까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눈여겨볼 만한 대안주, 관심주도 같이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왜 아직도 에너지냐?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것 중에서 물가가 떨어지지 않게 되면 여전히 계속 어떤 금리를 강하게 올리겠다는 얘기죠.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애를 촉발했던 건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주도주가 아니라고요. 이쪽이 주도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태조 200원 올라서 못 따라가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를 또 잘 해석해 보게 되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도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봐야죠. 계속 혹시나
지금 CS 윈드가 월봉인데요. 과거에 높은 가격에 샀다가 이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아유 아직은 멀었어 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보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추세 전환이 나오고 있는 중요한 단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봉상으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은데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따라가기가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7만 원대 지금 진입한 상황인데 또 시장의 출렁임이나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오늘 나왔던 가격대, 즉 6만 7천 원대 밑에는 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눌림목대 계속 대응하는 전략으로 보시면서 관심은 두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같은 CS로 시작하는데 이 CS도 같이 보자라고 하는 CS 베어링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베어링 쪽의 전문인데 대표적으로 피치 베어링, 요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치 베어링 같은 경우는 날개 각도를 조절하는 데 들어가는 베어링이 들어가고요. 또 요 베어링은 이 발전기의 방향을 같이 조절하면서 움직이는 이게 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 베어링이 같이 탑재된다 그러면 또 핵심 부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좀 추가로 글로벌 상위 업체들한테 납품해서 테스트가 들어가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이 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주가 들어온다 그러면 한 번 더 레벨업은 시도하겠죠. 이런 것도 보시면서 같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S 윈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같이 볼 만한 관련주로 앞에 CS가 붙어있는 CS 베어링 이야기하셨습니다. CS 베어링까지 지금 시장에서 뭐니 해도 주도주는 에너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회동에 걸렸다. 무슨 회동이냐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네옴시티 프로젝트 투자 총괄 책임자를 만납니다. 이 회동에 지금 많은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우디와 협력 이력이 있다던가 뭐 거기에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던가 뭐 그런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주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회동을 해서 무언가 그래 같이 손 잡아보자라고 했지만 어떤 기업이 거기에 들어갈지는 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네. 지난번에 수주 관련된 쪽에서 이게 네옴시티였어? 라고 할 정도로 거기서 이제 연결이 됐던 부분들이고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미글로벌, 예전에도 이 회사의 지금 나오고 있는 용역 수주와 관련된 쪽에서 프로젝트 컨설팅 관련된 쪽도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네. 이쪽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이번에 같이 동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같이 주가도 영향을 받았었고요. 또 대한전선도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제 6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현지 초고압 케이블 공장의 건설을 위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다. 뭔가 앞으로 할 일이 많아 보이죠. 네, 특히 자본금 1,000억 규모인데 사우디 쪽이 49%, 대한전선이 51% 출자했다. 앞으로 기대감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쪽을 통해서 앞으로 사우디 중동 그리고 초고압 전력망 관련된 턴키 사업 수주하겠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이 유독 이 대한전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보유자분들도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뭐 이 네옴시티 말고도 봤을 때 전선 전력기계주들의 실적도 주가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LS, 뭐 대한전선,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하반기에도 전력 사용량 좀 많으면서 상승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실적 전선 여전히 맑음입니까? 또 딱 한마디만 드리면 네. 에너지입니다. 네. 진짜 에너지네요. 에너지죠. 네. 에너자이저. 네. 네. 본인은 레몬. 네,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뭔가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가지고 전력을 유지한 채 송전해야 된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뭐 변압기나 전선, 또 초고압 케이블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그 밖에 이게 아니라 LNG 쪽에 복합 화력 발전을 쓰겠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전선이나 전력기기들이 필요한 거고 원자력 발전을 해도 또 똑같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쪽은 어느 에너지원이 됐던 간에 가장 공통적으로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섹터는 당연히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직까지 실적의 변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수주입니다. 네. 수주 흐름들이 어느 정도 쌓여가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실적 흐름들을 끌어내는 또 하나의 변화다 보니까
수주와 함께 계속 체크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지금까지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구리 가격이 급등해서 전력기기 쪽은 적자 나고 아니면 영업이익이 확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구리 가격을 필두로 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기 시작하죠. 그럼 들어가는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한 동향도 체크해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 현재 한 5% 가깝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옴시티라는 이벤트를 기대해 볼까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벌써 네옴시티 오고 돼가지고 여기 대한전선이 들어가서 전선을 깔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슈를 일정을 이용할까요? 아니면 앞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전력 전선주들의 하반기 실적 맑다고 하니까 조금 길게 실적이라는 면을 두고 볼까요? 한 줄 평 주시죠. 네, 일단 네옴시티는 덤인 것 같고요. 네. 전선주에 대한 실적 변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썩 그렇게 완벽하게 좋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막 작년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변화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재무 구조를 안정화로 좀 이끌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가격대가 2,000원대 있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거 확인하는 구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흐름들 쪽에서 아마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약 한 1,920원대 정도쯤에 진입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눌림목 대응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는 한 2,400원대 정도 박스권을 돌파를 할까를 일단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할 것 같습니다만. 네, 근데 이런 쪽에서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1,790원 손절가 잡으시고 주가에 대한 변화 체크를 하면서 그래도 에너지다. 여기에 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그래도 에너지다. 대한전선 이야기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